소인들 곁에서 따르타는 호상 카마스바미의 호화로운 집을 찾아갔다. 하인은 값진 융단을 깐 방으로 안내하여 주었다. 그는 그곳에서 주인을 기다리고 있었다. 이윽고 카마스바미가 들어왔다. 민첩하고 유순한 사람, 거의 백발이 다 된 머리, 지혜롭고 소심성 있는 눈, 욕심이 많아 보이는 입을 가진 사람이었다. 주인과 시다르타는 정답게 인사를 하였다. 듣는 바에 의하면 상인은 말을 꺼냈다. 당신은 본래 바라문이며 학자이시라고요. 그런데 상인 곁에서 일하시기를 원하신다고요. 바라문이여, 일하시기를 원하는 것은 공궁에 빠진 까닭입니까? 아닙니다. 시다르타는 대답하였다. 공궁에 빠진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한 번도 공궁에 빠진 적이 없습니다. 저는 사문에서 온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또한 사문 생활을 오래 하였다는 것도. 만일 당신이 사문에서 오셨다면 어떻게 공궁에 빠진 일이 없었겠습니까? 사문이란 전혀 소유라고는 없는 사람이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당신이 생각하시는 그러한 소유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나의 자유의사에서 그러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공궁한 것이 아닙니다. 한 푼도 없이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실 작정이십니까? 나는 아직 그것에 대하여 생각하여 본 일이 없습니다. 3년 이상을 살아가는 문제에 대하여 생각해 본 일이 없습니다. 그러면 당신은 다른 사람의 소유로 생활한 것입니다. 아마 그럴 것입니다. 당신도 또한 다른 사람의 소유로 생활하고 있을 것입니다. 잘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나는 다른 사람의 것을 그냥 취하지는 않습니다. 그 대신에 상품을 제공하니까요. 사실에 있어서는 모두 그와 같은 관계에 있는 것 같습니다. 모든 사람은 주고받고 있습니다. 그것이 즉 생활입니다. 이런 말씀 드리는 것을 용서하십시오. 지금 당신은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처지인데 남에게 무엇을 줄 수 있단 말이오. 누구나 자기가 가진 것을 주는 것입니다. 무사는 힘을, 상인은 상품을, 교사는 가르침을, 농부는 쌀을, 어부는 생선을 주는 것입니다. 매우 좋은 말씀입니다. 그러면 당신은 무엇을 주실 수 있습니까? 당신이 배우신 것과 할 수 있는 일이란 무엇입니까? 나는 사고할 수 있습니다.
기다릴 수 있습니다. 단식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전부입니까? 그것이 전부라고 믿어집니다. 그것이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가령 단식 같은 것,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것은 대단히 좋은 것입니다. 가령 어떤 사람이 아무것도 먹을 것이 없을 경우에 단식이란 그가 취할 수 있는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예를 든다면 만일 시다르타가 단식하는 법을 배우지 아니하였던들 그는 오늘에 와서 어떠한 일이라도 하려고 달려들 것입니다. 당신에게든지 다른 곳이든지 장소를 가리지 아니할 것입니다. 배고픈 사람에게는 염치가 없는 것이니까요. 그러나 시다르타는 천천히 기다릴 수 있습니다. 저는 초조함을 모르며, 저는 절박함을 모르며, 저는 오랫동안 굶주림에 빠져 있을지라도 그것을 웃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 점에 있어서 단식은 좋은 것입니다. 사문이여, 당신의 말은 옳습니다. 잠깐만 기다리시지요. 카마스바미는 밖에 나가 종이 두루마리를 가지고 들어와 그에게 넘겨주면서 물었다. 이것을 읽을 수 있습니까? 시다르타는 그 두루마리를 받아보았다. 그것은 매매 계약서였다. 그는 그 내용을 읽기 시작하였다. 훌륭합니다. 카마스바미는 말하였다. 그리고 이 종이 위에 무엇을 좀 써주시겠습니까? 카마스바미는 종이와 붓을 내주었다. 시다르타는 그 종이 위에 글을 써서 그에게 주니 카마스바미가 받아 읽었다. 거기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다. 쓰는 것이 좋다. 그러나 생각하는 것은 더욱 좋다. 지혜로운 것은 좋다. 그러나 참는 것은 더욱 좋다. 당신은 잘 쓰십니다. 상인은 칭찬하였다. 함께 이야기할 것이 많습니다. 오늘은 우선 손님으로 머물러 주시길 바랍니다. 시다르타는 감사하며 그 집에 살게 되었다. 상인은 그에게 의복과 신을 주었고 하인은 매일같이 그에게 목욕물을 준비하여 주었다. 하루에 2번씩 풍성한 식사를 가져왔다. 그러나 시다르타는 하루에 한 끼씩 먹고 고기도 술도 먹지 아니하였다. 카마스바미는 그에게 장사하는 것에 관하여 말하였다. 상품과 창고를 보여주고 장부를 보여주었다. 시다르타는 많은 것을 배워 알았다. 그는 많이 듣되 말은 적게 하였다. 그리고 카말라의 말을 생각하여 상인에게 결코 복종하지 아니하고 동등한 사람으로, 아니 동등한 이상으로 대우하도록 만들었다.
카마스바미는 근심하며 때로는 열정적으로 장사에 종사하였다. 그러나 시다르타는 이 모든 것이 놀이와 같이 생각하였다. 얼마 되지 아니하여 그는 이미 카마스바미의 장사를 맡아보는 중요한 인물이 되었다. 그러나 매일같이 좋은 의복을 입고 좋은 신을 신고 일러준 시간에 아름다운 카말라를 찾아갔다. 그리고 그 여자에게 선물까지도 가지고 가게 되었다. 그 여자는 많은 것을 가르쳐 주었다. 사랑에 대하여 아직 어린애 같아 마치 믿없는 소에 뛰어들리는 자와 같이 맹목적으로 향락에 빠지려는 그를 카말라는 사랑의 초보부터 가르쳐 주었다. 사람은 연인에게 쾌락을 주지 못하고 자기만 쾌락을 취할 수는 없다는 것, 또는 지나치게 하는 일이 없어야 할 것. 그는 어여쁘고 지혜로운 여러 예술가에게서 황홀한 시간을 보내며 그의 제자, 연인, 벗이 되었다. 그는 지금 생활의 가치와 의의는 카마스바미의 장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곳 카말라의 사랑에 있었다. 상인은 중요한 편지와 계약 서류를 그에게 맡기게 되었고 모든 중요한 사물을 그와 논의하게 되었다. 상인은 곧 알게 되었다. 시다르타는 쌀과 솜에 대하여 항해와 상업에 대하여는 그리 잘 알지 못하나 그의 손에는 항상 행운이 붙어 다닌다는 것을, 안식과 평온한 마음을 가지며 다른 사람의 말을 잘 이해하며 상대편의 마음을 꿰뚫어 보는 기술이 있어 자기보다 훨씬 낫다는 것을 그는 어떤 사람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바라무는 진정한 상인이 아니며 앞으로 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는 장사에 마음을 쓸 사람이 못 됩니다. 그러나 그는 성공이 저절로 찾아드는 비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나면서부터 가지고 온 행운의 별인지 마술에 의하는 것인지 사문 곁에서 배운 것인지 잘 알 수 없습니다마는 그는 언제나 상업을 장난같이 하여 거기에 정신을 잃지 아니하며 실패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손해를 보아도 걱정을 하지 않습니다. 상인의 벗은 그에게 충고를 하였다. 장사에 이익이 날 때에 그에게 3분의 1을 주고 손해가 날 때에 또한 3분의 1을 부담시키도록 하시오. 그리하면 장사에 열의를 가지게 될 것입니다. 카마스바미는 충고를 쫓았다. 그러나 시다르타는 그로써 달라지지는 않았다. 이익이 나면 그는 천연하게 그것을 취하였다. 손해가 나면 웃으면서 말하였다. 아, 또 이번에도 잘못되었구나. 실로 시다르타는 상업에 마음을 쏟는 것 같지 않았다. 어느 날 그는 다랑의 쌀을 모으기 위하여 시골로 여행을 간 일이 있었다. 그가 그곳에 갔을 때에는
쌀은 이미 다른 상인에게 넘어갔었다. 그러나 시다르타는 그 시골에 여러 날 머물러 농부들과 놀며 어린애들에게 동전을 주며 잔치 구경도 하고 그런 후에 만족하여 돌아왔다. 가마스바미는 그가 곧 돌아오지 않고 시간과 돈을 낭비한 것을 비난하였다. 시다르타는 이렇게 대답하였다. 그런 잔말은 그만두시오. 사랑하는 벗이여. 잔말로서 되는 일은 없다오. 손해가 되었다면 나에게 그 손해를 부담시키구려. 나는 이번 여행에서 매우 만족을 느끼었어. 나는 이번에 많은 사람을 알아 배운 것이 많소. 한 사무는 나의 벗이 되었고 어린애들은 내 무릎에 올라앉아 놀고 농부들은 자기의 전답을 구경시켜 주었어. 그리하여 아무도 나를 상인으로 대하여 주지 아니하였어. 매우 좋은 일이요. 가마스바미는 흥미없이 이렇게 말하였다. 그러나 실상은 당신은 한 사람의 상인이 아니오. 그렇지 않다면 대체 당신은 향락을 위하여 여행한 것이란 말이오. 그렇소. 시다르타는 대답하면서 웃었다.